네, 안녕하십니까. 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11회째입니다. 네, 벌써 이제 할로윈 데이와 함께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앞두고요. 그런 가을 분위기에 또 잘 어울리는 고전소설 그 유명한 김만중의 구운몽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김만중의 구운몽은요, 일단 수능 특강에서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계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막상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그 속세에서의, 그러니까 성진이가 꿈을 꾸는 동안에 그 팔선녀가 변한 그 8명의 속세의 여인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진채봉과의 만남에 대해서 지문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수 시즌 1에서도 한 번 이 구운몽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운몽은 성진이가 꿈을 꾸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막 속세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꾸다가 이제 막 염라대왕에 끌려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지상에서 양소유로 태어나는 딱 거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한수 파이널 11호에서는요, 그 속세에서의 팔선녀 중에서 세 번째 여인 그 정경패, 정서조하고의 또 만남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운몽이 뭐 일단 제목에서야 연계가 될 수는 있는데 워낙 그 내용이 정말 출제할 게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수 시즌 1이나 또는 EBS나 또 요번에 한수 파이널 11회 같이 얼마든지 다른 파트에서 서로 다른 작품인 것처럼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의미에서요, 이 파이널 11회 지문을 보기 전에 아마 만약에 수능에서 이 구운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EBS에 나온 파트 말고 진채봉이 나온 파트 말고 또 너무 그냥 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성진이로서 그렇게 있을 때 그런 거 말고 같은 속세에서 이런 화려한 삶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속세에서 팔선녀가 변한 그 8명의 버전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부분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이 한수님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한수 모의고사 그 사이트에요. 그 설명지가 이렇게 또 파일로 되어 있고요. 네, 그걸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EBS 사용 설명서에 그 구운몽에 나와 있는 팔선녀가 속세에서 이제 어떤 여인들로 이렇게 각각 일연을 맺게 되는가, 그것을 딱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딱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진채봉이죠. 바로 EBS 수능 특강에 나갔다고 하는 부분이요. 양소유가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일단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이 두절되고 일단 뭐 즉시 결혼을 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제 진채봉은 나중에 궁녀로 잡혀가서 근데 이후에 그 궁에서 다시 양소유와 만나게 됩니다. 이 진채봉이요, 누구의 궁녀가 됐냐면은 난양공주라고 좀 이따 보는 6번째 여인의 궁녀가 됩니다. 하여튼 수능 특강에서 만난 여인은 첫 번째 진채봉, 두 번째가 누구냐면 개서멀이라고요. 개서멀은 그 기생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번 한수 지문에 나오는 정소조라고 하는 정경패인데요.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 정사도의 재상 집안의 딸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선 여자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정소조의 집에 잠입을 해서 정소조를 만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교수이던 정소조를 만나서 혼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과거의 장원급제를 하죠. 네, 근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네 번째가 이 정경패, 정소조의 그 몸종이라고 할까요? 가춘혼입니다. 자, 그 얘기가 양소유가 장원급제 한 다음에 한림학사가 됐는데요. 정경패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양소유한테 속은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자기 몸종이었던 가춘혼한테 이렇게 양소유처럼 만나게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또 양소유가 가춘혼하고 인연을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적경홍이라는 여인은요, 이렇게 영모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신으로 다녀오던 양소유가 자신을 따라온 적경홍과 연을 맺은 뭐 그런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난양공주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일단 양소유가 높은 벼슬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의 누이가 자기 동생 난양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난양공주가 여기서 부는 악기는 퉁소를 불죠. 아까 이제 정경패 이번 지문에 나올 때 그 악기는 검은고, 여긴 또 난양공주가 퉁소를 불고 거기에 이 양소유가 화답을 하다가 혼인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양소유가 거부해서 또 감옥에 갇혔죠. 나중에 하여튼 승상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난양공주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난양공주가 첫 번째 정식 부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정경패 얘기할 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않았던데요. 바로 이렇게 정경패하고 혼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래 양소유가 난양공주하고 혼인하는 것을 좀 꺼려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잘 그 난양공주가 이 정경패하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여기 썼죠. 난양공주가 정경패하고 의형제를 맺어줘가지고, 그래서 이 정경패도 사실은 뭐 황제의 딸이거나 뭐 황제의 집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양공주의
봉해져 가지고 정경포에서 같이 정식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의 정식 부인은 난양공주,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양공주가 된 정경포, 이렇게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여인은 심유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심유연은 그 토번 쪽을 이렇게 양소유가 반란을 토벌하러 갔다가 이제 그 자기를 죽이러 온 토번의 자객 또 심유연하고 또 인연을 맺습니다. 일곱 번째 여인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인 백능파는요, 그 꿈속에서 용왕의 딸하고 이렇게 연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이 여덟 번째 여인 백능파에 대해서는요, 2007학년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느 파트에서든지 그 연계라는 이름으로 소설 제목은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파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건, 그런 면에서 아주 출제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일단 이 8명의 여인들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놓은 다음에 우리 지문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문을 처음부터 보기 앞서서 역시 앞서서 그 보기 문제가 나와 있는 20번의 보기부터 먼저 읽는 것이 이제 이 지문은 어떤 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인가 알 수 있으니까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교, 결국 속임수가 가장 큰 모티프입니다. 속임수, 개교를 사용하기로 한다. 근데 개교를 꾸미는 주모자, 그리고 개교를 실행하는 실행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개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모자는 치밀하게 개교를 꾸며야 하며 당연한 얘기죠. 실행자는 개교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 등을 갖춰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러한 개교는 악인의 정벌, 인물의 욕망 실현, 상대에 대한 정보 획득 등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래 5개 선지를 또 만들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개교, 속임수가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는 지문이라는 거, 먼저 일단 개념을 잡고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소유가 먼저 말합니다. 정씨 여자를 숙모님이 친히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정씨 여자는 정경패, 정소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연사 말하길, 이제 연사가 숙모님이라고 호칭을 받는 그분이 연사인데요. 좀 나이 드신 여성분인데, 이게 아마 정식 이름이 두련사일 겁니다. 이게 아마 양소유의 어머니, 그 유씨 부인의 외사촌 언니나 하여튼 그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모님, 그러면 외사촌이라고 한다면은 이모님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아주머니 그런 개념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꼭 뭐 작은 어머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그 두련사, 연사가 말합니다. 어찌 보지 못하였겠는가? 당연히 정소조 얼굴 봤다는 얘기죠. 정소조는 진실로 하늘이 낸 사람이라 어이다 입으로 헤아리겠는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서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양소유가 말하기를, 이제 여기 특히 양소유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인물들이라든가 또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어리석지만 이번 과거는 제 주머니에 든 물건을 취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염려치 아니하지만 평생에 정한 뜻이 있으니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치 않고자 하니 원컨대 불쌍히 여겨 그 소절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근데 요 부분이요. 자, 양소유가 지금 과거 보러 가는 중에 꼭 정소절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정소절을 얼굴을 보지 못하면 결단코 과거를 보러 가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건 자신 있어요. 제 주머니에 든 물건을 취하는 거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신 있고 과거 시험은 보기 볼 건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정소조 얼굴을 꼭 봐야지 정소조랑 결혼할 수 있겠다, 그냥 소문만 듣고는 못 믿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나중에 20번의 1번 선지 가서 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정소조를 보지 않으면 과거 시험 보러 가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 처자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그 결단코 뭐 결혼을 청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거 시험은 보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연사가 크게 웃으며 제상집 처녀를 어이 보겠는가? 자, 자기가 어이 보겠는가가 아니고 네가 어이 보겠는가입니다. 자, 그대가 이 노인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소유가 말하기를, 소자가 어찌 사부의 말씀 의심하겠습니까? 까마는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꼭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연사가 웃으며, 봉황과 기린은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서로운 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자, 위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지극한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 아는데 노인의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들 사람 알기를 그대만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내 말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소유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는 모친께서 편지한 뜻을 생각하셔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이 두련사 말씀, 죽기는 쉬워도 정소조 보기는 어렵다, 어이하면 좋은가 하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개그가 떠오른 겁니다. 갑자기 자네는 총명하고 훌륭하니 공부하는 틈틈이 음률도 배웠겠지, 음악을 배웠겠지, 그런 얘기죠. 제 일찍이 한 이인을 만나, 좀 이인이라고 하는 게 재주가 좀 특이한 사람이겠죠. 기묘한 곡조까지 배웠습니다. 음악이라면 이런저런 것까지 꾀합니다. 아,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다재다능합니다. 연사가 말하기를 재상가의 뜰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이 없고, 또 소저가 경서와 예문에 능통하여 동정 출입을 예대로 하니. 자, 동정 출입이라고 하는 거 각주에 나왔는데요. 그냥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체 행위. 하여튼 굉장히 뭐랄까 유교적인 예법을 중시하고 뭐 그렇단 얘기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바깥 사람들이 어찌 그림자나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대가 듣지 아니할까 염려되는구나. 그 방법이 바로 개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개교가 어떤 개교일까는 여기 그냥 중략으로 처리해버리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번 양수가 말한 거 보겠습니다. 정소조를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못이라도 들어가리니 어찌 듣지 아니. 착각했습니다. 개교가요, 여기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요거 마친 다음에 금년도 고2 9월달 모의고사에 바로 요 파트가 또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문에서는 이제 개교 내용이 뭔지가 딱 중략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한수 지문에서는 개교 얘기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죠. 연사 말하길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부인 최씨, 자, 정사도의 부인, 그리고 정소조의 엄마입니다. 검은고를 좋아하여 검은고를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저와 함께 곡조를 의논하는데, 소저가 음악을 잘해서 한번 들으면 청탁고저를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사광이 뭐냐면요, 그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지는 고대 중국의 악사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음악의 신 같은 사람이겠죠. 비록 사광이라고 더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만일 검은고를 알면 분명히 소저를 보기 쉬울 것이다. 2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리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그대는 얼굴이 예쁘고 아직 수염도 없으니 그대가 여관의 옷을 입고, 즉 여자 관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서 부인께 고하면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다. 반드시 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저를 보기 분명 쉬울 듯하니 그대는 연분만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주 또 낙관적으로 개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될 건요, 이제 양소유한테 여자로 변장을 해서 검은고를 타면서 그 집에 들어가라, 그렇게 일단 개교를 일러주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검은고를 탔을 때 이 검은고 소리에 반해가지고 이 양소유를 들어오라고 초대할 사람은 그 정소조가 아니고 바로 그 엄마, 부인입니다. 부인, 최씨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단 그것만 여기서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바로 연사의 계획대로 양소유가 정소조 앞에서 검은고를 연주한다가 중략인데요. 자, 양소유 집에 어떻게 잠입을 해서 어떻게 정소조 얼굴을 보게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고2 9월 학력평가에 또 그 부분이 또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두 개 지문이 아주 서로 간에 보완해주기 딱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날 춘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춘운, 아까 우리가 EBS 정리해서 봤던 바로 네 번째 여인이죠. 가춘은 바로 정경패의 몸종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등장했습니다. 춘운이 소저의 방에와 물어 말하기를 아침에 어떤 여관이, 바로 양소유 말하는 거죠. 검은고를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여 병을 억지로 참고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여관이 속히 갔습니까? 이 춘운이야말로 진짜 양소유가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 소저가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말하길 내가 몸 가지기를 법도대로 하고 말씀을 예대로 하여 나이가 16살이나 중문 밖에 나가 바깥 남자를 대면치 아니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으니 무슨 면목으로 너를 대면하겠는가. 바로 이제 양소유가 정소저 바로 면전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양소유가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굉장히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사실 남자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꺼림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요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소조가 말하는 이 부분, 바로 네 글자로 말하자면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남녀 유배를 말하는 거죠. 15이나 이렇게 중문 밖에 나가서 바깥 남자를 대면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아까 전에 동정 출입을 예대로 했다. 바로 그거하고 같이 뜻이 통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여장을 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치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춘운이의 반응이 또 중요합니다. 춘운이 크게 놀라서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또 정소저 말씀이, 이것이 이제 A라고 묶여가지고 또 나중에 몇 번입니까? 18번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자,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였단다. 처음에 예상 유의곡을 타고 나중에 남은 곡을 타기에, 자, 여기까지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훌륭하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 노래가 뭐냐면은 바로 봉구 황곡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꼬이던 봉구 황곡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탕문군이 누구냐? 이게 바로 각주에 나와 있죠. 탕문군, 바로 과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봉구 황곡이라는 노래가 고대 중국의 문인인 사마상여라고 하는 사람이 과부인 탕문군을 이제 꼬시기 위해서, 구애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고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장을 해서 나를 꼬시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연주했구나. 이제 그 속셈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만약 사심이 없었다면 어찌 봉구 황곡을 맨 마지막에 연주했겠느냐.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바로 이제 남자 같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계집이 아니었다.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허명을 듣고 나를 구경코자, 자, 위로 올라갑니다. 나를 구경코자 변복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네가 병들어 그를 보지 못한 것이 애달프구나 했습니다. 자, 잠깐 저기서 제가 변복이라고 한 거 위에요, 옥주호연하고 홍계월전 이거 적어놨죠. 얼마 전에 한숨 모의고사에서 옥주호연도 나왔고 홍계월전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주인공들은 원래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서의 삶으로 삼기 위해서 막 남자 옷을 입고 막 전쟁터에 나가죠. 이제 그거와 달리 또 여기 구운목의 주인공은 또 거꾸로 여자 옷을 입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성의 옷을 입는 변복을 하는 이유와 물론 완전히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요건 좀 특이한 모티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배비장전도 있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배비장전이 아니고 이충풍전도 이충풍의 아내가 남자 옷을 입고서 평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 근데 요건 거꾸로 남자가 여자 옷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정소조가 춘훈이한테 네가 병들어 그를 보지 못한 것이 애달프구나 하는 거. 자, 뭐가 애달픕니까? 자, 춘훈이가 병들어서 아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자, 너도 분명히 그 사람 봤으면은 남자가 여자 옷 입은 것 너도 분명히 알아챘을 것인데, 그걸 너가 못 보고서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참 그게 아쉽다, 그런 뜻입니다. 애달프구나가 이 춘훈이가 병드는 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잘못된 선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변복의 의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너는 생각해봐라. 내 귀중처녀로서 평생에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부모라도 참 아르지 못하겠는부터 했는데 네게 말하노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역시 춘훈이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춘훈이 웃으며 소전은 여관의 봉구 홍곡을 들은 것이지 사마상의 봉구 홍곡을 들은 것은 아니었으니 어이그찌 과하게 생각하십니까? 즉 정소전님한테 오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약간 달래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사람이 잔 가운데 활 그림자를 보고 병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거 각주에 뭐라고 나와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비유예요.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가 술잔에 비친 것을 보고서 그걸 뱀으로 보고 내가 뱀을 삼켰나 봐 그러면서 뱀을 삼켰다고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다가 진짜 혼자서 망상하다가 괜히 걸릴 필요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정소져도 오버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계속 말합니다. 가춘훈이요. 자, 또 그 여관이 남자라 하더라도 용마가 빼어나고 기상이 호방하며 음률에 능통하니 참으로 사마상여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몸종치고는 참 아는 게 많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소조의 멘트입니다. 그가 설마 사마상여라 해도 나는 결코 탕문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탕문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재밌게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A 부분, 바로 정소조가 이렇게 검은 꽃 하는 여관의 정체를 의심하는 내용으로 춘훈이한테 얘기했던 그 파트에 대한 문제가 18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네, 1번. 자,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자, 이런 거에 서류적 표현 없을 리가 없고요. 역시 있습니다. 이제, 만약 사심이 없었다면 어찌 봉구 황곡을 맨 마지막에 연주했겠느냐. 뭐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천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서류적 표현이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의 심정을 청자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2번. 인물의 외양을 거론하며. 자, 외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변장을 한 여관의 모습이겠죠. 인물의 외양을 거론하며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판단 맞죠? 분명히 남자가 여장한 것이 틀림없다. 맞고요. 3번 선지. 고사를 토대로, 자, 여기 3번이 이거군요. 청자의 상태를 언급하며, 자, 청자가 바로 가춘훈이죠. 청자의 병세,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춘훈의 병세가 악화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를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직접 여관을 봤다면은 남자가 여장한 거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그걸 못 봐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누구를 받고 누구를 못 받고 그걸 정리하자면요. 아까 일단 정소조를 그 연사 그 도사님은 받고요. 반면에 지금 양소유는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꾸민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양소유, 즉 여관으로 꾸민 이 양소유를 또 그 정소조를 만났고, 그 다음에 아까 당연히 정소조 엄마 최씨 부인도 만났겠죠. 그렇지만 이 몸종 가춘우는 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 보고 누구 못 보고 딱 그것도 같이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선지 고사를 토대로, 자 고사 이렇게 뭐 계속 나오죠. 아까 사마상어도 나오고 뭐 탕문군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사를 토대로 인물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나를 꼬시려고 이런 음악 연주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 품었습니다. 맞겠습니다. 5번 선지 구체적인 공명, 아까 뭐 봉구 항곡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공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공명과 자신이 했던 말을 제시하며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예, 이렇게 봉구 항곡을 제일 마지막에 연주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바로 그 앞입니다. 자, 이렇게 봉구 항곡 앞에 연주한 두 곡이 예상 우의곡하고 남은 곡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여관한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니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곡조를 또 탔다. 바로 그게 봉구 항곡이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건의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맞겠습니다. 답은 쉽게 그러면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이제 그 다음 19번 문제죠. 자, 19번 기억부터 비읍까지인데요. 제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일단 뭐 대충 써놨습니다. 자, 기억이 양소유고 니은이 어떤 여관이죠. 정소조는 양소유가 어떤 여관이 동일인임을 확신하고, 춘우는 자, 어떤 여관의 정체를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한다. 야, 이거 참 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소조가 어떤 여관이 사실은 남자가 여장한 것이라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양소유인지 정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임을 확신한, 이게 틀렸습니다. 동일인이 틀린 거죠. 어떤 여관이 여장을 했다는 것까지는 뭐 거의 확신 단계인데 그 사람이 양소유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양소유라는 것까지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춘운이 니은의 정체를 단정 짓는 것을 경계한다. 자, 그 어떤 여관이 이거 남자가 변장한 것이 아닐까, 그걸 뭐 너무 단정하는 거 뭐 그거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만 말하는 것은 있는데 이게 정체를 또 달리 해석하자면은 양소유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단정 짓는 거 뭐 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장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런 걸 너무 단정하지 말자, 그런 걸 경계한다, 뭐 아주 경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뭐 세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앞부분이 확실히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떤 여관이 여장한 사람이 아닐까까지는 뭐 확신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바로 양수하고 동일이니까 그것까지는 확신 도저히 들 수가 없죠. 네, 그다음 2번 선지입니다. 정소전은요, 그럼 답은 1번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2번 보겠습니다. 정소전은요, 니은 어떤 여관이 미음 봉구 항곡을 연주한 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기 꼬시려는 의도. 3번 춘우는 디귿이 병이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니은 여관의 연주를 듣지 못하고, 정소전은 춘운이 그 여관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러니까 바로 네가 병들어 그를 보지 못한 것이 애달피구나,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맞고요. 4번 선지 춘우는 리을이 뭐냐면은 평생 씻지 못할 욕을 당했다는 정소조의 말에 놀라며, 자, 일단 놀란 것까지 맞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바로 어떤 대사냐면요, 무슨 일이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4번도 맞겠습니다. 알고자 한다. 5번 선지 춘우는요, 비읍이 사마상여입니다. 사마상여가 연주한 미음 봉구 항곡이 아니라 그 니은, 아까 그 여관, 양소유가 변장한 여관이 연주한 미음을 들었음을 언급하며 정소조를 안심시키려 한다. 여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춘운이 웃으면서 쭉 얘기했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골랐고요. 이제 다음에 아까 보기가 나와 있던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정소조를 보기 전에는 뭐뭐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맞는데요. 정소조를 보기 전에는 뭐뭐 하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지 과거를 보지 않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거 시험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뜻으로 제 주머니에 든 물건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리 연사가 아무리 양소유가 그 정소조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정소조 보기 전에는 과거 시험 보러 가지 않겠다, 결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뒤에 거 맞아요. 양소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계획을 꾸민다. 여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도 이것도 아니네요. 과거 시험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뒤에 거만 맞는 거잖아요. 계획을 꾸민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에가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쑥 그냥 이렇게 흘려가다 보면은 참
낚이기 쉬운 그런 선지 같습니다. 2번 선지, 양소유는 연사가 떠올린 방법, 바로 개교죠. 떠올린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음악도 배웠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주 여자로서 외모처럼 진짜 아직 수염도 안 났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선지, 연사는 최씨 부인이 검은고를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저와 함께 곡조를 의논한다는 것을 실마리로 해서 개교를 꾸미나 정소저가 여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아니죠. 여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선지, 양소유가 연사의 계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사도의 생일 때까지 한 이인에게 검은고를 배운다. 생일 때까지 배운 게 아니고 일찍이 배웠다 그랬습니다. 땡. 5번 선지, 양소유는 변복한 것을 정소조에게 간파당함으로써 간파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네. 이 양소유가 정소조 면전까지 어떻게 가서 어떻게 받는지는 여기 중략으로 처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정소조가 춘훈이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그 양소유가 정소조 얼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정소조를 보고 싶어하는 소망 실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아까 뭐였습니까? 적절한 거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거 찾는 거였으니까 2번이었죠. 이제 양소유는 이렇게 개교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조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겠습니다. 네, 21번 역시 인물에 대해서 내용을 친 문제인데요. 지금 요 세트에서 5번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5번 아니면 4번 쪽에 답이 있다고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아래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동정 출입을 예대로 하는 정소조를 바깥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연사의 말이나 16살이 되도록 바깥 남자와 대면하지 않았다는 정소조의 말을 통해 정소조가 남녀가 유별하다는, 바로 맞네요. 남녀가 유별하다는 유교적 덕목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어. 바로 답 5번 골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또 딴 거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선지, 정소조를 직접 보한 자는 양소유의 무릎에 재산가의 딸을 어찌 보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보아. 자, 재산가의 딸을 어찌 보겠느냐. 이 부분은요, 바로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미 그 연사도사님은 정소조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 틀린 것이죠.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 아니죠. 직접 본 것이 맞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게 틀렸죠. 3번 선지, 자, 간사한 사람의 꾀에 넘어가 사내와 말을 주고받았다는 정소조의 말에 자신도 함께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춘훈이는 격분까지 안 했어요. 맨 처음은 그냥 놀랐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었다는 말 듣고 놀라서, 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what happened 하고 했더니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정소조한테 듣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지 결코 같이 격분한 거 아니었습니다. 땡. 2번 선지입니다. 양소유가 모친을 언급하며 부탁을 들어달라, 바로 연사한테 부탁했죠. 요청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연사는 거절이라니요. 이제 거절하지 않고 바로 정소조를 하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날 수 있게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거절 땡입니다. 1번 선지, 춘훈을 볼 면목조차 없다는 말을 통해 정소조가 검은고 소리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혹시나 아마 5번하고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워낙 5번이 확실한 답이다 보니까 아마 1번은 그래도 좀 답으로 안 골랐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아마 중력 부분 줄거리를 정확히 알았다면요, 정소조하고 양소유하고 그 방 안에서 검은고 타면서 만난 것이지 이렇게 집 밖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서 그냥 가운데는 쭉 흘려가지고 낚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소조하고 춘훈이하고 대화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16살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밖에서 결코 이 양소유 만난 거 아닙니다. 일단 충분히 방 안에서 만났다고 우리가 줄거리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하여튼, 그리고 자신 설사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간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 이런 음흉한 생각을 가진 남자로 의심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오래 했다는 거, 그걸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집 밖으로 만약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후회할 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1번은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수 문제를 봤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달 고2 모의고사 문제 딱 같이 이렇게 정경패 얘기가 나온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준 의미에서 또 거꾸로 또
9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또 고2 학생분들한테는 또 이 한수 지문이 또 좋은 보완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2 9월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바로 고2 9월달. 자, 그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성진이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유권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금년에 한수 시즌 1에 나왔던 그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이 우리 요번에 한수 파이널 11회 지문에서 그 첫 번째 줄 그보다 좀 앞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연사, 여기는 또 두련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양소유한테 정치소저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양생이 과거가 닥쳤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 또 두련사, 이제 여긴 정확하게 연사라고 안 나오고 두련사라고 나옵니다. 자, 두련사가 말하되 이렇게 한 처자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뭐 인물도 뛰어나고 재주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집안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일단 과거급제를 해야지 너가 레벨이 맞지. 그전에는 뭐 전혀 볼 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 양소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위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정사또라고 하는 집에 있는 딸이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는 또 서머리가 나옵니다. 자, 서머리가 누구냐면 아까 우리 EBS 그 전체 인물들에서 봤듯이요. 이제 진채봉 다음에 만났던 두 번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들어오기 전에는 두 번째 선녀였죠. 선녀 2였습니다. 하여튼 서머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지금 속세에서는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머리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한지가 바로 이게 나중에 선지로 나왔는데요. 자, 하여튼 이 정소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양소유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그 정소조의 명성에 대해서 양소유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요번에 한수 파이널 10일에 나온 지문이니까 그냥 쭉 같이 보고요. 하여튼 그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요. 이 두련사는 보셨다는 말씀 아까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라고 묶인 것이 있고 뒤에 또 B라고 묶인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A가 바로 아까 그 부분이죠. 양소유가 자기 과거 급제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꼭 처자 얼굴 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잘못된 선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제 계속 그 두련사가 내 눈을 믿어라, 왜 나를 못 믿느냐,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또 양소유는 믿지 못하겠다. 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와 같습니까? 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봤고요. 여기 자청권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이 두련사 도사님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양소유가 과거 급제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살다가 그제서야 이 두련사의 은혜를 생각하고서 이제 찾아갔더니 벌써 자청관에서 이 두련사는 사라지고 없더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기서 개교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여기서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2 모의고사 볼 때 그 개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했던 혹시 고2 학생분들은 바로 우리 지금 봤던 한수 파이널 11회 같이 보면 또 서로 보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풀리겠죠. 네. 자, 근데 어차피 그 중략 이후의 내용을 봐도 대충 짐작은 갑니다. 자, 전노파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그 정소조 집의 하인인 모양이죠. 근데 그 정식으로 뭐 추론이 뭐 그런 이름은 아직 안 나옵니다. 하여튼 검은고 소리 얘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슬슬 검은고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이제 일을 꾸미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두련사가 이 전노파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일 전에 촛당에서 나이 젊은 여관이, 바로 나이 젊은 여관이 양소유죠. 서울구경차 이곳에 와 머물며 이따금 검은고를 타되 나는 곡조를 알지 못하더니 그대가 칭찬하니 필연 잘 타는 솜씨로다. 막 지금 바람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전노파가 말하기를 그럼 우리 부인, 최씨 부인이 부를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련사가 공작으로 말을 하고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다음날 드디어 소식이 왔죠. 그래서 드디어 이 양생이, 바로 양생은 양소유죠. 예,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바로 변복입니다. 변복. 검은고를 안고 나서니, 자, 위로 올라갑니다. 네, 마고선조와 사자연 같더라. 아주 귀티가 났다, 그런 말이고요. 예, 양생이 교자에 올라 드디어 정상화도 집에 갔습니다. 자, 두둥 등장해서 이제 부인이 바로 당상에 앉아 있고요. 이제 아직 정소조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당으로 올라오라 하면서 자리를 주고 말하되 이제 어제 집안 10이 아까 전노파겠죠. 자청관에 갔다가, 자청관이 바로 두련사가 사는 곳이고요. 신선의 풍류를 듣고 왔다 말하기에 한번 보고자 했다, 어쩌고저쩌 해서 이제 한번 연주해봐라, 그런 얘기고요. 또 양생이 이제 지금은 여자 목소리 내야 되겠죠. 빈도는 본래 5초의 사람이라 구름 같은 자취가 정처 없이
다니더니 천한지주를 인연하여 부인을 별주는 뜻밖이니다. 아주 겸손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인이 이르되 사북에서 타는 바는 무슨 곡조인고 하니까 또 여자 목소리로 말했겠죠. 빈도가 일찍이 남전산에서 이인을 만나, 아까도 이인 나왔죠. 여러 가지 곡도를 전수받았지만 다 옛사람의 소리라 오늘날 사람의 귀에는 맞지 않을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드디어 검은고를 보자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목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또 양생이 이는 용문산 위 절벽에 있는 꺾어진 백년 묵은 오동이라 나무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단단하기가 금석 같으니 비록 천금이라도 바꾸지 못하리이다. 자, 이것도 나중에 잘못된 선지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천금 같은 돈을 준 것이 합니까? 아니죠. 그만큼 이 검은고가 좋은 검은고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로 이제 묶여져 가지고 아까 A와 함께 또 나중에 하나의 문제로 나오죠. 자, 빈도가 비록 옛소리를 배웠으나 스스로 조건 나쁨을 알지 못하더니 자청관에서 듣자오니 소적에서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아는 것이 문희보다 나으시다 하오니 원컨대 천한 제주를 시험하여 소조에 가르치신 바라나이다. 드디어 이제 꼭 보고 싶어서 이제 호시는 작전 시작했습니다. 네, 소조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근데 이게 바로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해보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소조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선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드디어 이제 소조가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보니까, 자, 눈이 부시고 정신이 요란하여 가히 측량하지 못할 지경이다. 진짜 얼마나 황홀하게 아름다웠나,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말합니다. 빈도가 소조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데 당이 너무 넓어 자세히 듣지 못할까 하나이다 하니까 또 이제 효씨 부인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자리를 또 마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조의 앉은 곳과 멀지 아니하되 옆자리다. 옆에까지 이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좀 약간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도리어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했다. 안타깝지만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리다. 좀 약간 가까이서 보니까 좀 실망했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는 이제 바로 정소조가 이렇게 그 양수유 남장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한 것을 많이 좀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가춘을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한수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지문이 보완이 됐네요.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43번이요. 오답률이 자그마치 54%였습니다. 자, 이 바로 뭐에서 제일 많이 낚였을 것 같냐면요. 양생은 정소조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 거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잘못된 선주로 많이 낚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소조와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시험 자신이 있고 정소조 만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 꼭 봐야지 결혼하겠다. 결코 이거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한수하고 똑같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3번 부인은 교자를 보내 검은 곳 하는 여자. 바로 양소유가 변장한 여자죠. 집으로 불러들였다. 맞습니다. 4번 선지 부인은 정소조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동의했다. 그래서 당연히 정소조를 방에 들어오겠죠. 맞겠습니다. 5번 선지 두련사는 부인이 전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바로 아까 좋은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그 부분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네, 44번 보면요. 바로 A는 아까 뭐였냐면은 양수유가 두련사한테 꼭 정소조 만나게 해달라 그 얘기고, 또 B는 뭐였냐면은 양수유가 그 정소조 엄마 최부인한테 정소조한테 가르침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정소조 들어오게 좀 행동을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답은 먼저 골라놨죠. 답은 아까 5번이었습니다. 바로 A가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정소조 직접 만나고자 하는 거. 그리고 B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 유도한다. 바로 상대방이 누굽니까? 최부인 정소조 엄마였습니다. 정소조 들어오게 유도하는 거. 답은 5번이었고요. 나머지까지 찬찬히 보겠습니다. A와 B에서는 모두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A가 바로 뭐였냐면 상황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정한 거 맞습니다만 B에는 그런 가정 없습니다. 나중에 잘 보시면 나와요. 2번 A와 B에서는 모두 이상적 가치 그런 기억이 있을 리가 없고요. 3번 선지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거 우리 못 봤습니다. B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견 이것도 아까 못 봤습니다. 4번 선지 A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그렇죠. 꼭 정소조 보게 해달라. 나 과거 자신이 있다. 자신 능력 과시합니다. 이건 맞고요. B에서는 환심을 사기 위해 우월한 지위 아니죠. 일단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겸손한 척 하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5번입니다. 45번도 역시
보기가 나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히 그냥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역시 아까 우리 한수 지문에 개그란 표현 나왔듯이 여기도 역시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지 보면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 당연히 긴장감 유발하겠죠. 맞고요. 2번 선지 양생이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조를 만나는 부분에서는 당대의 사회적 금기죠. 당연히 감히 진짜 하늘 높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3번 선지 양생이 두련타의 도움을 받고 전노파를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받는 부분은 바로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고요. 4번 선지 양생의 부인에게 귀한 검은고를 보이며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 이게 아니죠. 그냥 이 검은고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 선지가 뭐였냐면은 인간 본연의 욕망, 네,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낚이면 안 되겠어요.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선지 바로 양생이 이렇게 정서조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서 바로 다급해하고 정신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운몽의 세 번째 여인에 대한 정경표에 대해서 한수 파이널 11지문하고 고2 9월달 문제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